안녕하세요. 구디자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뷰 3버전과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한 페이지네이션 기능 개발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여시고 터미널을 켜서 CD 데스크탑 코드를 입력하시고 바탕화면에 접근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페이지네이션 개발은 비트라는 데브 서버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볼 텐데, 구글에 비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최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프로젝트 만들어 보기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npm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얀 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얀 코드를 복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터미널에서 설치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짓도록 하고 프레임워크로는 뷰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얀 데브를 실행해보면 화면과 같이 로컬 서버가 열리는데, 클릭해서 브라우저에 확인해보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시 VS 코드로 오셔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c 폴더 내에 있는 style.css 파일을 삭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main.ts 파일에 임포트 되어 있는 import.style.css 코드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app.view 파일로 가셔서 전체 코드를 삭제해 주시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sets 폴더와 components 폴더 하단에 있는 파일들도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컬 환경으로 다시 가보면 테스트라는 텍스트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레이아웃 스타일을 sass라는 css 전처리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sass도 설치해 보도록 하죠. 구글 검색창에 sass를 입력하시고 상단에 인스톨 메뉴를 클릭, 그리고 하단에 설치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터미널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스타일에 필요한 파일을 만들어 볼 텐데, 화면과 같이 assets 폴더 안에 폴더와 파일을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main.scss 파일에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기타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진행했던 제 강의들에서도 현 강의와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 세팅을 할 때 동일한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main.scss를 전역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main.ts 파일에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과 같이 디자인 패턴 설계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강의에선 간단하게 폴더 구조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패턴 및 디자인 패턴 설계를 위한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app.view 파일에 코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화면에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CSS 부분 코드를 수정해 주시고 로컬에서 확인해 보면 에러가 나는데요. 에러 메시지를 복사하셔서 구글 검색창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입력을 해보니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데브 디펜던시로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터미널을 열고 다시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얀 데브를 입력을 하고 로컬 환경을 켜보면 화면과 같이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뷰 3버전과 타입스크립트 호환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 세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 볼 페이지네이션 기능에선 페이지 라우팅 기능을 요하진 않지만, 아마 타입스크립트와 뷰 3버전과의 라우터 설정하는 과정에서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기억이 나서 전역 알리어스부터 전역 CSS 코드를 비트 컨피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뷰 라우터 설치를 해볼게요. 뷰 라우터 설치는 동일합니다. 터미널을 여시고 npm install 뷰 라우터 골뱅이 4를 입력해 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src 폴더 아래 라우츠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index.t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뷰 라우터 설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라우팅했던 방식 그대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타입스크립트처럼 코드를 작성해 주려면 약간의 추가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임포트 되는 부분에 라우트 레코드 로우라는 플러그인을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콘스트 라우터가 배열이기 때문에 라우트 레코드 로우를 배열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ain.ts 파일로 가셔서 use 메서드를 통해 메서드 체이닝으로 우리가 방금 라우팅 설정한 라우터를 임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bit env.d.ts 파일로 가셔서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뷰 파일들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작성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src 폴더 아래 page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의 페이지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index.view 파일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코드 를 입력해 주시고요. 기존에 앱.뷰에 작성했던 코드는 라우터 뷰를 선언해 줌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main.ts에 main.scss 파일을 임포트 시켜줬잖아요. 그 부분에 코드는 제거해 주시고 화면과 같이 bit.config.ts 파일에서 전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옵션 안에 우리가 할당한 main.scss 위치 및 경로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resolve 속성을 통해 alias 설정을 해줄 텐데, 보통 물결 표시나 골뱅이 표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골뱅이를 src 폴더로 접근하는 명령어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알리아스를 설정해 주세요. 화면을 멈춰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세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화면을 멈춰 꼼꼼하게 타이핑 해주세요. 현재 URL 부분이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한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을 여시고 npm install 골뱅이 types 노드를 입력하여 설치해주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타 폴더에 접근 편의성을 위한 알리아스 코드도 작성해줍니다. 화면을 멈춰주시고 똑같이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sconfig.json 파일에 가셔서 우리가 방금 알리아스 할당한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할 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멈춰 주시고 코드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코드를 보시면 APIs나 스토어 같은 알리아스는 이번 컨텐츠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초반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 디자인 시안을 참고로 하여 간단한 퍼블리싱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color.scss 파일로 가셔서 화면과 같이 컬러 헥사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퍼블리싱 시간이긴 하지만 CSS 속성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Vu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어떻게 간편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처럼 몇 가지 되진 않지만 사용될 컬러 코드를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으면 전역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트.sss에서 사용될 폰트를 한번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글 검색창에 눈누 폰트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MVC라고 입력해주시면 MVC 1961 굴림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폰트 페이스 코드를 복사하셔서 폰트.sss
SCSS 파일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하나를 더 추가해 줄 텐데 스위트라는 폰트를 검색하시고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폰트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스 폴더 안에 index.view 파일로 가셔서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페이지인 div 태그 하나를 만들어주고 스타일 속성도 화면과 같이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align items는 센터, 그리고 justify 컨텐츠 역시 센터 속성을 주어 중앙에 요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속성은 우리가 조금 전 color.scss 파일에 작성했던 변수화시킨 코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app.view 파일로 가셔서 스타일 속성이 전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바꿔볼 텐데요. 여기서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컬 항목에 가보면 새까맣게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VS 코드로 오셔서 atoms 폴더 안에 layout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튼이라는 이름의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레이아웃 폴더 아래엔 basic layout이라는 이름의 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파일은 공통적으로 사용될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줄 텐데 저는 보통 컴포넌트의 이름을 최상단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가는 편이라서 이름을 동일하게 지워주었고 슬래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무엇이든 담길 수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 속성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Vue.js 공식 문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스타일 속성도 모든 요소가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고 디자인 시야원과 최대한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값을 20픽셀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값도 우리가 이전에 세팅해 놓았던 값으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값을 24픽셀 정도 주고 기본적인 레이아웃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의 경로를 복사하셔서 페이지스의 index.view 파일로 가셔서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베이직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정의해 주시고 템플릿 코드 부분에 다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줄 텐데 드리블 디자인 시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디자인 시안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메뉴 섹션과 게시물 리스트 섹션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각각 섹션이라는 태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코드를 보시면 화면과 같은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섹션 태그의 클래스 이름을 화면과 같이 지워 주시고 내비게이션과 노티스의 스타일 속성을 입혀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 CSS 퍼블리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작성했던 부분을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면 화면과 같은 레이아웃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올바르게 임포트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텐데 오르가니즘스 폴더 안에 navigation.view 파일을 만들어 주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고요.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 구조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된 레이아웃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스타일링을 진행해 볼 텐데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기타 퍼블리싱에 대한 코드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흔히 왁구를 잡는다고 하죠. 이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클래스 이름이 서브 메뉴라는 레이아웃 틀과 그 아래 있는 타이틀과 버튼 박스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클래스 네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페이지의 index.view 파일에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 내비게이션인 섹션에 컴포넌트를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로컬 환경을 보시면 무언가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오셔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데이터 프롭에 따른 분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 스크립트 부분에 타입 설정을 위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변수의 타입을 설정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프롭받을, 즉 전달받을 데이터 이름을 데이터 이름의 타입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View3 컴포지션 API를 사용할 때 프롭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선 View3에 내장된 define prop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인터페이스로 지정해준 타입을 정의해주고 그 내용은 임의의 이름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저는 props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props 형식으로 정의된 테마 뒤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는 해당 값이 undefined일 수도 있거나 혹은 string 타입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베이지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prop 시킬 때 테마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테마의 타입이 string이라고 할당해 버리면 테마 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즉 required 값이기 때문에 테마 값을 무조건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즉 테마 값을 prop 시키지 않았을 때 타입스크립트 에러가 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타입을 undefined 혹은 string 값으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전 강의에서 베이직 레이아웃이라는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데이터 값에 따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금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Vue.js를 공부하면서 데이터 props라는 속성을 줄곧 활용해왔고 공부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을 활용해서 HTML 엘리먼트 태그 자체에 데이터를 프롭시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컴포지션 API에서의 데이터 프롭시키는 방법으로 define props라는 Vue.js 3버전에 내장된 메서드를 활용해서 프롭시킨 데이터를 임의의 변수에 할당해주고 우리는 그 임의의 변수를 명시적으로 props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체 구조 분해를 통해 활용을 하려면 toLabs라는 속성을 써서 기호에 맞게 뽑아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쓰이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프롭을 시킬 때 우리는 테마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전달한다고 코드상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레이아웃에서 그 테마를 다시 레이아웃 테마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CSS 컨트롤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이 베이직 레이아웃인 div 태그에 vbind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테마라는 데이터를 프롭 시켜주고 아래 CSS 코드로 가셔서 전달시킨 테마 데이터의 값이 블루일 경우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color.scss에서 정의한 블루 컬러로 할당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avigation.view 파일로 가셔서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테마라는 포장지의 타입이 스트링인 블루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보면 동일한 베이직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컬러감이 다른 모습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사용될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toms 폴더 안에 버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베이직 버튼이라는 뷰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셋업 해주시고 템플릿 부분을 살펴보면 단순히 아이콘이 들어가는 이미지 태그와 아이콘에 대한 라벨이 들어가는 펜 태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코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UI처럼 흉내를 내볼 거라서 화면을 따라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네임이 베이직 버튼인 div 속성에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속성을 주도록 하고
마우스 커서가 다가갔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커서 포인트 효과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 자체가 퍼블리싱에 초점을 많이 둔 강좌가 아니고 컴포넌트를 어떻게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둔 강좌이다 보니까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멈춰주시고 타이핑을 해주시던지 제 GitHub 주소에 퍼블리싱만 된 코드를 훗날 업로드 시켜놓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면과 같이 버튼에 CSS 스타일링을 맞췄으면 이 버튼을 활용해야겠죠? 우리가 베이직 레이아웃 컴포넌트에서 테마라는 데이터를 프롭 받았듯이 아이콘과 라벨이라는 데이터 프롭을 통해 define props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을 보시면 프롭 받은 데이터의 포장지 이름은 데이터이고 그 포장지에 남긴 데이터의 타입들이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버튼 .view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아이콘과 라벨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라는 포장지에 담겨 전달되고 이것을 인터페이스 버튼이라고 설정했을 때 그것을 타입으로 지정해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좌에 담겨있진 않지만 인터페이스 버튼은 모듈로 뺄 수가 있겠죠. 코드가 길어지면 지저분하니까요.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프롭 받은 데이터 중 데이터의 아이콘은 이미지 태그 안에 백틱으로 템플릿 문자열로 작성해 주시고 데이터 라벨은 보관법, 즉 선언적 렌더링 방식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만든 베이직 버튼 컴포넌트를 내비게이션.view 파일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과 같이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부분에 메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하드코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여기 임포트 시킨 베이직 버튼의 경로를 수정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부분에 const 메뉴는 화면과 같이 10개의 객체 데이터가 담긴 배열 데이터를 할당해 주시고요.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 타이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뒷부분에서 아이콘을 다운받을 건데 그 아이콘들의 이름과 동일하니까 천천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4 디렉티브를 활용해서 UI가 반복적으로 그려지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버튼 컴포넌트의 화면과 같이 v4 디렉티브를 활용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v4 기능은 모두 잘 아시죠? 키값도 넣어주도록 하고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배열 내 객체 데이터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는 걸 프롭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베이직 버튼 컴포넌트에서 프롭에 대한 구조를 짜 놓았기 때문에 바로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라벨 데이터는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것 같네요. 이미지 데이터가 올바르게 출력되지 않는 건 우리가 소스 코드 안에 이미지 파일이 없어서겠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배열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 쪼개보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내비게이션.view 파일로 돌아오셔서 스크립트 부분 맨 아래의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메뉴라는 이름의 변수를 계산된 데이터 형식의 computed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omputed는 반드시 return 키워드를 써서 그 값을 리턴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들 메뉴와 바텀 메뉴라는 데이터도 한번 자바스크립트 슬라이스 메서드를 통해서 구역별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슬라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의 영역을 표시해주고 두 번째 인자가 포함되지 않는 배열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배열의 비긴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단 엔드는 미포함된 얕은 복사본을 새로운 배열 객체로 반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배열들을 위치에 맞게 갈아 끼워 넣는 작업을 해보시고 자, 주석으로 컴퓨티드의 정의를 작성해주고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예쁘게 잘 정리정돈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콘과 라벨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스트링 데이터 하나만으로 배열을 작성해도 되지만 강의 목적상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이콘과 라벨을 따로 네이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GitHub 주소 가셔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네이션이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SIC 안에 어세츠 안에 아이콘스 안에 있는 아이콘들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소스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보면 예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UI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강의 중에서 반 이상은 사실 퍼블리싱이라 불리는 디자인 작업이 많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퍼블리싱을 되도록이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생 개발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CSS에 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요즘 트렌드인 테일윈드 CSS나 부트스트랩 등 좋은 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발을 좀 더 무식하게 하는 편이어서 강의에서만큼은 같이 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같이 하드코딩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만들어볼 예제의 퍼블리싱은 화면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타이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S의 프로퍼티의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디자인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내비게이션 UI 스타일링 부분을 약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클래스 네임이 내비게이션인 부분에 헤이트 값을 추가했어요. 그 밖에도 꼼꼼히 한번 여러분들의 코드와 살펴보시고 달라진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폰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구글 폰트에 있는 로보토라는 폰트인데 구글 폰트의 삽입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추가해 주시고 main.scss 파일로 가셔서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폰트를 로보토 폰트로 지정해주는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olor.scss 파일로 오셔서 앞으로 진행될 퍼블리싱에 필요한 컬러 헥사 코드를 리뉴얼 해주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시 멈춰주시고 작성해 주세요. 총 5가지의 컬러를 사용할 것이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늘 설명드리지만 컬러 코드를 이렇게 변수화시켜 관리를 하면 훗날 동시다발적으로 변경시켜야 할 색상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서 진행할 퍼블리싱에서 어떻게 변수화된 컬러 코드를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 과정을 진행할 때는 자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컴포넌츠 폴더 아래에 올가니즘스 폴더 아래에 notice.view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otice.view 파일을 pages 폴더 아래에 있는 index.view 파일에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임포트 시켜주시면 끝입니다. 컴포넌트 임포트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해봤었죠. 그리고 하단에 스타일 코드가 클래스 네임이 노티스인 태그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notice.view 파일로 오셔서 템플릿 부분에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SCSS 문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SCSS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템플릿 부분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컴포넌트 이름을 따라간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상단 태그의 이름은 notice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로 한번 같이 잡아보죠. 자, div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notice의 헤더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div 태그를 하나 또 만들어 주고 클래스 네임이 notice의 헤더에 total이라는 영역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코딩으로 클래스가 count라는 거 태그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142로 하드코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형제 태그로 라벨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candidate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조를 어떻게 잡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토탈과 형제 태그로 div 태그가 클래스가 노티스에 헤더에 info라는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클래스가 아이템인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그 스팬에 아이템의 탑, 다음에 올, 그리고 이 부분도 스팬이 클래스가 아이템이 바텀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디자인과 동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잡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HTML 조금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한번 다시 재작업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2번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디폴트, 그리고 솔트, 리졸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헤더와 형제 태그로 div 태그가 노티스의 바디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div 태그가 클래스 노티스의 바디에 컬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일하게 스팬 태그로 클래스가 라벨, 네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4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레주메 스코어, 이 부분은 스킬 매치, 이 부분은 스킬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안에 이 컬럼과 형제 태그로 div 태그는 클래스 노티스의 바디에 리스트 박스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스타일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부분 제가 내려가셔서 최상단 태그가 노티스였죠. 노티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이언 아이템스가 센터,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컬럼을 주는 이유는 이 헤더와 바디 부분이 세로로 위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을 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justify content도 센터로 주시고, 자, width는 calculate 속성을 써서 100%에서 36픽셀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ight는 100%, 다음에 패딩은 0, 12픽셀, 0, 24픽셀. 그 다음에 자식 태그로 먼저 헤더 부분을 스타일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는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 센터, 저스트 컨텐츠도 스페이스 빅트윈을 주셔서 양 끝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는 100%, 그 다음에 패딩 바텀 12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더 바텀은 자 1픽셀을 솔리드, 그 다음에 컬러 화이트, 자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 부분 컬러 피커를 줄 때 우리가 color.scs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의 코드를 이용하고 있죠. 이 변수를. 그래서 이 변수를 갖다 쓰면 이 굿이라는 색상의 속성이 임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하게 컬러 피커를 관리할 때 이렇게 변수화 처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디자인 시안이 바뀌거나 색상이 바뀌었을 때 변수에 할당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동시다발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타일링을 작성을 할 때도 이렇게 변수화 처리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프로젝트를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타일링 진행하겠습니다. 자, 토탈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토탈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얼라이언 아이템스는 플렉스 스타트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다음에 카운트 라는 부분이 있었죠. 카운트는 폰트 패밀리가 우리가 위에서 작성해 놓은 거를 쓸 거고, 먼저 폰트 사이즈부터 해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18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패밀리는 우리가 이 폰트에서 작성해 놓은 요거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 옆에 라벨이라는 태그도 있었죠. 자, 그래서 라벨은 컬러가 컬러 화이트 200이었고 폰트 패밀리는 시트 레귤러 이 속성을 복사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과 형제 태그로 인포라는 태그가 있었어요. 인포. 자,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얼라이언 아이템스가 센터 갭이 40픽셀이었습니다. 속성을 주시고, 여기 안에 아이템이라는 태그가 있었죠. 아이템의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얼라이언 아이템스가 플렉스 스타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탑과 바텀 속성이 있었습니다. 탑도 위에서 동일하게 썼던 폰트 패밀리와 같은 걸 써주면 됩니다. 일단 컬러는 블루 컬러를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컬러는 화이트에 200번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복사를 해줘서 이 부분 이거 주고 이 부분은 이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더 부분의 스타일링은 끝난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npm run dev.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작업한 헤더 부분이 예쁘게 퍼블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바디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바디는 요 헤더 부분과 형제 태그였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자, 바디. 자, 위드는 당연히 100%겠죠? 다음에 헤이트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페이지네이션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역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빼주도록 하고요. 자, 컬럼.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얼라이언 아이템스가 센터. 자, 위드도 당연히 100%, 헤이트는 6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라벨이라는 게 있었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얼라이언 아이템스도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자, 플렉스 스타트. 자, 위드는 동일하게 한 25%로 주도록 할게요. 헤이트도 똑같이 100%로 동일하게 주도록 하고, 자, 마진 레프트도 일정 부분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 주도록 하고, 자, 폰트 웨이트는 300. 다음에 컬러는 똑같이 컬러 화이트에 자,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과 형제 태그로 자, 리스트 박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리스트 박스 이 부분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지금 동일한 부분의 코드가 반복되는 부분이 꽤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SCSS 문법으로 믹스인 문법을 활용하면 똑같이 뭐 익스포트, 임포트 해서 반복적인 코드는 모듈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미드는 100%, 그리고 헤이트도 calculate 속성을 써서 100%에서
25%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갭은 12픽셀 정도 주고, 자, 여기는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줘서 스크롤링이 가능한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다시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을 해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름 예쁘게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게 지금 작업이 되고 있죠. 바디 안에 넣어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스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리스트 UI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블리싱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레이아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작업했던 결과물입니다. 자, 이어서 이 바디 부분의 리스트를 이번에는 함께 그려보는 퍼블리싱 과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오셔서 이 몰큘스 폴더 아래 list.view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 당연히 스타일 부분의 랭귀지는 SCSS고,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컴포넌트 최상위 태그의 클래스 네임은 컴포넌트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일련의 규칙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템플릿 부분에 먼저 자식 태그로 div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자, 리스트의 아바타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동일하게 형제 태그로 자, 클래스가 리스트의 아이템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태그를 복사하셔서 3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이 아이템 태그 맨 마지막 태그의 자식 태그로 자, div 클래스가 리스트의 아이템의 칩이라고 하고 여기에 시니어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바타 부분에 자식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태그의 클래스 이름은 자, 리스트의 아바타의 이미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의 아바타의 텍스트 박스라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래 스팬 태그로 클래스 네임이 네임이고, 여기에 마르코, 다음에 형제 태그로 클래스 네임이 듀티라고 해서 자,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벌써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리스트 컴포넌트의 HTML 부분을 함께 작성해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자, 리스트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가 센터, 그런 다음에 위드는 칼큘레이터 속성 써서 100%에 32픽셀만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트는 72픽셀, 그리고 미네이트 속성을 넣어줄 거예요. 리스트의 최소 높이가 72픽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패딩은 0, 16픽셀이고 갭은 24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RGBA에 컬러 화이트 200에 0.1만큼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고, 자, 보더 레디어스는 한 16픽셀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 아래에 있는 아바타 태그가 있었죠. 아바타. 자, 아바타는 아바타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플렉스 스타트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는 25%, 그리고 갭은
8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미지가 있었죠. 이미지는 width가 44픽셀, 그 다음에 height도 44픽셀이고, 자, 보도 레디우스는, 자, 당연히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50%겠죠. 그런 다음에 보더, 자, 2픽셀, 솔리드에 RGBA에, 자, 컬러 화이트, 자, 200에 이 친구는 0.3만큼의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와 형제 태그의 클래스가 이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었죠. 이 부분도 스타일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에, 자, 당연히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세로로 위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캡은 4픽셀, 그 다음에 네임은, 자, 컬러는 폰트 컬러가, 자, 블랙에 900이고, 자, 듀티는, 자, 폰트 사이즈 14픽셀에 폰트 웨이트는 300, 그 다음에, 자, 컬러가, 자, 화이트에 200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스타일링 한 부분을 한번 노티스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스 컴포넌트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리스트 컴포넌트를 한번 임포트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notice.view 파일로 오셔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 임포트 notice list라고 하고, 자, 컴포넌트에, 자, 몰큘의 리스트였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10개만 넣어 볼게요. 이 부분에 10개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에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디자인한 리스트가 예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법 게시판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list.view 파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퍼블리싱을 또 마저 진행해 줘야겠죠. 자, 아이템은 이제 아바타와 형제 태그니까, 자, width 값은 25%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칩이라는 자식 태그가 있었죠. 칩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이언 아이템스는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dth는 60픽셀, height는 12픽셀, 그 다음에 패딩은 8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우리가 미리 변수로 만들어 놓은 블루의 000 컬러 엑사 코드를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의 컬러에 블루의 000에 0.1만큼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더 레디우스는 12픽셀만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퍼블리싱이 끝났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에서 볼까요? 로컬 환경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칩 부분의 디자인도 예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세츠 폴더 안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user-01 png라는 파일을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 경로를 복사하셔서 list.view 파일로 가셔서 이 부분 src 부분의 경로에 이렇게 한번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레주메 스코어와 스킬 매치 이 부분에 바 차트가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이번에는 컴포넌트 폴더 아래에 애텀스 폴더 아래에 차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 주고 바 차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시고요. 랭귀지는 SCSS, 최상위 클래스 네임은 컴포넌트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죠. 템플릿 부분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div 태그의 클래스는 바 차트의 컨테이너, 다음에 스팬으로 클래스는 바 차트의 컨테이너에 자 value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89%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div 태그로 자 클래스는 바 차트의 컨테이너에 베이스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 div 태그의 클래스 안에 클래스 이름은 게이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 차트의 레이아웃 끝이고요. 스타일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차트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이언 엔턴스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는 70%로 주도록 하고 자, 컨테이너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이언 아이템스가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는 100% 캡은 4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밸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고 자, 베이스라는 부분도 포지션이 렐러티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위드는 100%, 자, 헤이트는 12픽셀,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에 자, 컬러 화이트 자, 200에 명암은 3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더 레디우스 10픽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게이지 부분 게이지는 포지션 앱솔루트 위드는 70% 그 다음에 헤이트는 12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컬러에 그린에 000 그 다음에 볼더 레디우스도 1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끝난 건데 이렇게 코드만 타이핑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코드를 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이스와 게이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 차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 최상위 태그 아래에 있는 이 컨테이너가 이 두 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공간이고 이 게이지가 몇 % 찾는지가 텍스트 부분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부분에 이 게이지 부분이 태그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가 베이스인 부분이 기준점이 되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었고 클래스가 게이지인 부분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어요. 즉 이 말이 뭐냐, 이 게이지는 이 렐러티브를 찾아서 이 베이스 태그가 기준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게이지 코드는 이 베이스 코드 위에 올려지게 되고요. 마치
레이아웃이 바로 위에 얹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Z인덱스 값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Z인덱스 값을 쓰지 않아도 게이지가 차 있는 차트의 모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Z인덱스 속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같이 만든 이 바 차트를 리스트에 한번 임포트 시켜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큘스 안에 있는 리스트 이쪽 부분으로 오셔서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임포트 바 차트 하시고, 자, 이 부분이 컴포넌트가 되겠죠? 컴포넌트에 애텀스의 차트에 바 차트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자,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도 임포트. 자,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만든 이 바 차트가 예쁘게 임포트 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걸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 컬러의 레이아웃이 베이스 부분이었고 초록색 부분이 게이지 부분이죠. 자, 물론 지금 이 89%에 대해서 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이지 부분을 하드코딩으로 임의로 70%만 줬잖아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포지션 속성을 통해서 게이지가 마치 찬 것처럼 보이는 효과의 바 차트를 만들어 봤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처럼 보이는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이 스크롤도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각각 다른 데이터가 출력되게끔, 그리고 이 동일한 89라는 숫자가 아니라 시니어라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더미 데이터로 동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테이블 UI를 데이터 값에 의한 동적 변화와 페이지네이션 UI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로 오셔서 화면과 같이 오르가니즘스 폴더 안에 있는 notice.view 파일로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부분을 수정해줄 텐데 화면처럼 드래그한 이 부분 노티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지금 10개 정도 하드코딩으로 박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만든 더미 데이터로 v4 디렉티브를 활용하여 어떻게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ef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ref from view에서 뽑아서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고, 자, 우리가 테이블 데이터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이 v4를 활용해서 이 반복된 UI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테이블 데이터라고 선언해주고, 자, ref에 이 데이터의 타입은 당연히 배열이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속성은 자, 유저 네임 마르코, 그 다음에 유저 롤은 자,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 라고 해주시고, 자, 유저 레주메 스코어는 자, 89, 유저 스킬 매치는 80, 다음에 유저 스킬은 자, 주니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복문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v4로 선언해 주시고, 테이블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서 객체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아이템은 in 테이블 데이터 안에서 뽑아 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각각의 키는 아이템의 유저 네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로컬 환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선언한 데이터 값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드코딩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어쨌든 리스트가 10개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걸 확인했으니 올바르게 v4 디렉티브가 작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오셔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유저 네임은 제프, 그 다음에 유저 롤은 백엔드 디벨로퍼, 그 다음에 유저 레주메 스코어는 72, 그 다음에 유저 스킬 매치도 똑같이 65, 그 다음에 유저 스킬은 시니어라고 해둘게요. 시니어. 그 다음에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하나, 둘, 셋 해주시고 데이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은 에릭, 자, 유저 익스페리언스, 다음에 점수도 약간 바꿔주도록 할게요. 90점 그리고 91점, 그리고 이 부분도 시니어. 자, 메리, 이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 자, 우리가 해주는 이 부분은 사실 더미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API를 연동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어온다고 가정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은 주니어 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한 3명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존이고, 자, 프로젝트, 자, 매니저, 그리고 이분 한 100점 100점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시니어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넣고 똑같이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50점 줄게요. 다음에 이분은 주니어, 다음에 하나 더 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폴, 이분은 똑같이 백엔드, 점수는 80점 76점, 그 다음에 시니어. 자, 이렇게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볼까요? 데이터를 넣은 개수만큼 다시 리스트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더미 데이터를 여기 이름과 롤, 그리고 레주메 스코어, 스킬 매치, 스킬 이 부분을 동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데이터 풀업을 활용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VS 코드로 오셔서 데이터 풀업을 통해서 넘겨줄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타입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주고 이름은 간단하게 리스트라고 해볼까요? 자, 리스트라고 하고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5가지니까 그대로 복사하시고, 자, 이 부분의 타입은 스트링, 그리고 이 부분도 스트링, 이 부분도 스트링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넘버가 되겠죠? 이 부분도 넘버. 그리고 이 리스트의 타입이 이 ref라는 걸 참조하고 있으니까 리스트의 배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테이블 데이터에 각각의 객체가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따르고 있고 이 테이블 데이터는 배열이기 때문에 리스트 타입이 배열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을 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풀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이름으로 저희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풀업을 시켜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의 객체 데이터, 이 하나 자체가 데이터 풀업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템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이 v4를 돌리고 있으니까 v4의 객체 하나하나가 이 부분만, 즉 아이템으로 선언된 이 부분만 데이터 풀업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티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노티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가보니까 하드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복문을 돌려도 동적 데이터가 바인딩 되지 않았었죠. 우리가 그러면 데이터 풀업을 받은 데이터를 한번 바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으로 오셔서, 자, 우리는 인터페이스 풀업을 하나 선언해 줄 건데, 자,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풀업을 시켰죠. 자, 이거의 타입이 뭐였죠? 타입은 리스트라는 거였죠. 근데 이 list.view라는 컴포넌트 안에는 이 리스트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notice.view로 가셔서 이 부분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이 부분 위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에러 표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const props는 define props, 이거의 타입은 뭐였죠? props이고, 우리가 여기서 객체 구조분을 통해서 데이터만 뽑아 쓸 거기 때문에 Vue.js 제공하는 toLabs라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뽑아서 쓰겠다라고 선언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에러 표시가 나니까 마찬가지로 view라는 객체에서 뽑아 써야겠죠? toLabs. 그러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부분으로 바인딩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마르코, 이 부분은 데이터의 유저네임이겠죠? 자, 이 부분은 데이터의 유저 롤이겠고, 이 부분은 데이터의 유저 스킬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을 해보고 한번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을 해보고, 자, 로컬 환경을 가보니까 이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선언된 데이터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롤도 바뀌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따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로 뜨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똑같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컬러감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v-if 데이터 유저 스킬이 시니어일 때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v-if 데이터 유저 스킬이 주니어일 땐 칩의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주니어.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클래스를 추가해 줄게요. 이 칩 부분이죠? 칩 부분이니까 잠깐 올려서, 자, 주니어일 때는 컬러가 오렌지,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에 오렌지에 0.1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로컬 환경으로 가볼까요? 자, 로컬 환경 가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밸류에 따라서 CSS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차트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풀업을 받은 데이터 중에서 유저 레주메 스코어와 유저 스킬 매치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데이터 풀업을 통해서 바 차트 컴포넌트를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데이터 풀업으로 데이터의 유저
레줌에 스코어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데이터, 유저, 스킬 매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 차트 컴포넌트로 가셔서 데이터 프롭을 다시 한번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작업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인터페이스 프롭스에 데이터의 타입은 넘버였죠. 그 다음에 콘스트 프롭스는 디파인. 자, 프롭스의 타입은 프롭스이고, 자, 데이터는 toLex 속성을 통해서 객체 구조분해를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toLex는 뷰에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도 이 게이지 UI가 이 퍼센트에 따라서 위드 값이 달라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IF 데이터가 만약 80이란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스타일 바인딩을 통해서, 자, width는 데이터의 퍼센트가 되고, 똑같이 복사하셔서 VS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샵 D922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기준값으로 준 80 이상일 때는 이 그린 컬러가, 80 이하일 때는 레드 컬러가, 자, UI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더미 데이터가 모두 동적으로 UI가 그려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디 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보고 있는 이 Vue.js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한 페이지네이션 개발을 완료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까요?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함께 진행했던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티스 바디 아래에 형제 태그로 div이고, 클래스가, 자, 노티스의 푸터라고 해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을 지금 구현할 거니까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컴포넌트에 몰큘스에, 자, common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pagination.view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을 이어서 해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랭귀지는 SCSS를 쓰고 있고, 자, 클래스 네임은 당연히 컴포넌트 이름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페이지 네이션. 자, 그런 다음에 UI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버튼, 그리고 또 버튼, 그리고 또 버튼,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버튼에는 클래스 네임이, 자, 페이지네이션, 버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클릭 이벤트로, 자, move to priv 함수를 하나 걸어주시고, 마지막 버튼에 여기는 move to next 함수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로 src 어셋츠 안에 아이콘스 안에 arrow left svg, 그 다음에 여기도
반대로 여기 라이트겠죠?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퍼블리싱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로 가셔서 자, 페이지네이션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는 당연히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로 주시고 리드 값은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갭은 8픽셀 이 정도 주도록 하고 자식 태그인 버튼에 동일하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조금 올려볼까요? 자, 버튼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이언트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 그 다음에 위드는 24픽셀 하이트도 24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3픽셀 7픽셀 주도록 하고 컬러는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컬러에서 그레이 500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700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16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튼이니까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로 투명 처리해 주시고 보더는 넌 그리고 아웃라인도 넌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이니까 커서에 포인터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에 그레이에 100을 주시도록 하고 자, 보더 레디어스는 4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컬러 블랙 900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티브되는 속성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의 그레이 100번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도 동일하게 4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페이지네이션 퍼블리싱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퍼블리싱 했던 거를 이 노티스에 임포트 시켜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페이지 네이션 자, from 컴포넌트에 몰큘스에 커먼에 페이지네이션 뷰였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UI가 그려졌는지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여시고 자, 뭐 npm run dev나 yarn de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컬호스트 창으로 넘어가면 자, 지금 UI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1, 2, 3, 4 이런 숫자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버튼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이런 버튼들이 호버했을 때 속성들이 잘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을 확인했으면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notice.view 이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까 페이지네이션 기능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const 자, 테이블 데이터는 자, 요 데이터를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ref에 자, 리스트 배열로 처음에 초기값은 빈 배열이겠죠? 그런 다음에 const 자, selected page 선택된 페이지의 값을 일단 할당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 초기값은 1로 줄게요. 자, 0페이지라는 UI는 없으니까 초기값을 1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토탈 페이지 똑같이 자, 0으로 세팅할게요. 자, 이 토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페이지네이션 UI에 그려지는 숫자 리스트를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nst total count 자, number 혹은 undefined 놓고 const limit number 10 자, 이 리밋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UI에 보여지는 데이터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const get dat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테이블 데이터 요 부분을 복사하셔서 요 안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조금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get data라는 메서드 안에 테이블 데이터를 호출을 했으니까 이 함수가 작동을 해야지 테이블 데이터가 할당이 되겠죠? 라이프사이클 훅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시 닫아주시고 이 아래에 컴포넌트 돔이 렌더링 된 이후에 접근할 수 있도록 getData 함수를 마운티드 함수 안에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 total count는 value는 테이블 데이터의 value가 자,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테이블 데이터가 undefined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도 어떤 배열 데이터라도 할당이 되어 있으면 그 테이블 데이터의 배열의 길이를 total count에 할당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0으로 할당해주겠다는 사망 연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total page value는 자, 매스 함수를 써서 자, 반올림으로 total count value를 자, 리미트 나눠준 다음에 이 값이 또 0이 아니면 똑같이 자, 리미트로 나눠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1로 토탈 페이지를 꼭 1로 할당해 버리겠다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매스 실이라는 함수는 주어진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를 인티저로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예를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잘 보시고 다시 VS 코드로 오시면 자, 0.9일 때도 1을 반환하겠죠? 그 다음에 0.4일 때도 자, 1을 반환하고, 자, 만약에 0이면 조회 가능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UI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페이지네이션 숫자는 1로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일 때는 1로 할당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데이터 밸류는 자, 우리가 disassembl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select page value에 -1 테이블 데이터의 value 자, limited의 value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const disassemble 함수는 자, index number 데이터는 리스트의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select page -1이 인덱스로 오는 거고, 테이블 데이터 밸류가 데이터, 리미트 밸류가 이 사이즈라는 인자로 받아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t s는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자, 포문을 돌려서 초기값은 0부터 우리가 인자로 받은 이 테이블 데이터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돌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의 개수가 얼만큼일 때 그것을 사이즈마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잘라주고 그 잘라준 값을 레스에 넣었으니까 그 레스의 인덱스, 예를 들면 자 11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자 리미티드가 현재 10이므로 10개, 1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쪼개져야겠죠. 그것을 그 코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콘솔로 한번 찍어 볼까요? 콘솔 레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콘솔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ice.view 191번째 줄 눌러보니까 우리가 지금 콘솔로 찍어 놓은 부분이죠. 이 값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리미트 값이 10이기 때문에 현재 16개의 데이터가 10개와 6개로 쪼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숫자가 1이면은 1을 눌렀을 때 그 해당되는 요 부분만 레스의 인덱스로 와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인덱스 번호가 지금 0번이고 1번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가 1이면 셀렉티드 페이지가 1이니까 1-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우리가 셀렉티드 페이지에 -1한 값을 인덱스로 넣어준 다음에 그 인덱스의 값을 레스의 0번째 배열, 1번째 배열을 이렇게 -1 처리를 해줘서 할당을 해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진행해 보면은 자, 여기에 프롭으로 토탈 페이지를 넘겨줄게요. 토탈 페이지.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 쪽으로 다시 가셔서 프롭을 받았으니까 인터페이스 자, 프롭스 토탈 페이지는 타입이 넘버였죠. 그런 다음에 const props는 define props이고 total 페이지는 to reps 키워드를 통해서 뽑아서 빛의 구조분해를 통해서 이 토탈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const step 넘버 const pages는 자, 계산대 속성 데이터를 써서 자, new array는 new array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배열은 자, 타입이 넘버의 배열입니다. 자, let i가 1일 때 i는 토탈 페이지 밸류와 같거나 같을 때 포문을 돌려서 new array에 push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nst length는 new array의 length고 const divide
자, 이 부분에 v4 자, 인덱스 in pages에 자, 스텝은 키값을 넣어줘서 인덱스 똑같이 클래스 페이지 네이션 버튼 하고 클릭 이벤트는 move 페이지에 인덱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긴 당연히 인덱스가 될 테고, 자, 클래스 바인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을 때, 자, 인덱스와 페이지가 같을 때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래프를 추가해주고 보면은 일단 이렇게 예쁘게 1번, 2번 이렇게 숫자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클릭 이벤트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함수 구현 const 페이지는 처음에 페이지는 1로 할당해 준 다음에 const emit 자, 이벤트 emit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고 이어서 const move 페이지 함수를 구현해 볼게요. 해당 숫자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어떤 함수가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자로 일단 지금 위에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이 해당 인덱스 번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인덱스 1페이지를 넣었으면은 1페이지, 2페이지를 넣었으면은 2페이지가 여기 인덱스 값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페이지 인덱스 번호는 타입이 넘버고 이벤트가 동작을 하는데 send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부모 컴포넌트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지 인덱스라는 값을 담아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밸류는 페이지 인덱스를 할당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당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const move to priv 이전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페이지.value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턴을 시켜주시고 S일 때는 페이지 밸류 값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emit 함수를 돌려서 페이지 밸류를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next 함수를 걸어주시고, 자, 이 부분은 if 페이지 밸류 값이 pages 밸류의 length 보다 작을 때 하나 증가시켜 주시고 아닐 때는 리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다음에 move to next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다시 notice.view 파일로 가셔서 우리가 지금 이벤트 버스를 걸어 주었으니까 여기서 send 이벤트는 자 reset 이라는 함수로 받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 const reset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if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페이지 인덱스를 받았죠. 다음에 페이지 인덱스가
0이면 어떻게 되죠? 0이면 셀렉티드 페이지가 그냥 1이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셀렉티드 페이지 밸류가 페이지 인덱스로 할당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 한번 봐볼까요?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동작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동작은 잘 구현됐는데 내용물이 바뀌지 않네요. 자, 이건 왜 그렇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watch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watch. 자, 우리가 selected 페이지 변수를 지켜보고 있다가 selected 페이지가 변했을 때 이 getData 함수를 다시 호출해 줄게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동작할 것 같습니다. 다시 로컬 환경 가셔서 자, 2번 1번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네이션을 기능을 잘 올바르게 구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UI가 조금 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오셔서 하단에 이 리스트 박스 부분에 이 헤이트를 110이 아니라 92로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공간이 알맞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컴포지션 API와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구현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서 생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